싱가포르의 국부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1979년 10월 19일 청와대 싱가포르 총리 리칸유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피격당하기 단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이 만남 이후 리칸유는 자신의 회고록에 놀라운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한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청와대 만찬장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옆에는 20대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친을 여윈 뒤 영부인 역할을 맡은 박근혜. 그녀는 두 정상 사이에서 통역을 맡았습니다. 리칸유는 박정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날카로운 얼굴, 좁은 콧날, 작지만 강단 있는 체구. 그는 아시아의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봤지만 박정희는 달랐습니다. 만찬 중에도 가벼운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오직 나라의 미래만을 보냈습니다. 경제, 안보, 발전 전략, 한치의 빈틈도 없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6일 뒤 박정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리칸유는 그 소식을 듣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로부터 21년이 흐른 2000년, 리칸유는 회고록 인류 국가의 길을 출간합니다. 그 안에는 박정희에 대한 놀라운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위한 그의 강한 의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가 없었다면 한국은 결코 산업화를 이루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싱가포르를 채빈국에서 선진국으로 탈바꿈시킨 리칸유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1961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3달러, 아프리카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땅, 먹고 살기조차 버거운 나라였습니다. 절대 빈곤율은 66.9%에 달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당시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가나였고 필리핀이었습니다. 하지만 1977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돌파, 수출 100억 달러 달성. 단 16년 만에 국민소득이 12배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초가집이 기와집으로 바뀌고 비포장도로가 아스팔트로 깔리고 맨발의 아이들이 운동화를 신기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할 당시 절대 빈곤율은 11.2%로 떨어졌습니다. 기존의 6분의 1 수준. 10년도 안 되어 채빈국에서 중진국으로 환골탈퇴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입니다. 리칸유만이 아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빈 모하맛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고 그 위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아무리 계획이 출중하고 예산이 많다 해도 지도자의 철학이 없다면 그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자 철학을 한국으로부터 배우려 했다. 리칸유는 더 나아갔습니다.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박정희를 중국의 덩샤오핑,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와 함께 아시아의 3대 위대한 지도자로 꼽았습니다. 1986년 베트남이 도이모이 정책에 착수했을 때 리칸유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박정희에게 배워라. 1970년 시작된 새마을운동,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농촌을 변화시킨 이 운동은 훗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마을 길을 넓히고 지붕을 고치고 다리를 놓는 단순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혁명이었습니다. 정부는 마을마다 시멘트 335포대를 무상 지원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직접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인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 3만 5천여 개 마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농한기에 주민들이 모여 길을 닦고 지붕을 고치고 마을 회관을 지었습니다. 1970년대 말 한국의 농촌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2000년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UN NGO로 가입합니다. 2003년부터는 필리핀, 콩고, 몽골, 베트남, 우간다, 미얀마 등 아프리카와 아시아 저개발국의 새마을운동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등 103개의 나라에서 5만여 명이 새마을운동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세계의 마을 지도자들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수원에 있는 새마을운동 교육센터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워갔습니다. UN 사무총장 반기문은 아프리카 UN 산하기관에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울 것을 권고했습니다. UN은 새마을운동을 바탕으로 한 밀레니엄 빌리지 계획이라는 아프리카 빈곤대치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ODA 분야의 세계적 석학 제프리 삭스 교수는 새마을운동의 빈곤대치 효과를 긍정하며 세계 빈곤대치와 인류 공동 번영을 위해 공유해야 할 소중한 경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3년 6월 새마을운동 기록물 22,084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됩니다. UN 세계식량계획과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는 새마을운동이 빈곤 대치를 위한 민관협력의 성공적 사례라는 점을 등재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보았습니다. 1970년 수출 10억 달러, 그리고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단 7년 만에 10배 성장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2년 5개월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포항제철은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완성되어 한국 철강 산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리칸유는 회고록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평가를 남겼지만 유독 박정희에게만은 그가 없었다면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합니다. 마중 나온 사람은 리칸유의 아들 리생룽 총리. 1979년 청와대 만찬에서 통역을 맡았던 20대 여성이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리센룽과 박근혜는 모두 1952년생. 부모 세대가 만들어 놓은 기반 위에서 각각 자국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3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두 나라의 인연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가 세계를 열광시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주름잡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의 중심에는 박정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유산을 어떻게 계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